조선시대 왕의 눈과 귀가 되어 전국을 누볐던 암행어사.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은 단연 박문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통쾌한 출두 뒤편에는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했던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고뇌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박문수가 저지른 가장 대담한 사건, 공명첩 위조 사건을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720년대 후반 조선 전역은 유례없는 대기근과 전염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곡식 대신 마른 흙먼지만 날렸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즐비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당도한 영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댕기머리를 한 두 아이를 만납니다. 아이들의 손은 나무 껍질을 벗기느라 온통 피투성이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상투를 튼 노인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박문수는 관아의 창고를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쥐조차 먹을 게 없는 빈 가마니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구율미는 이미 바닥났고 탐관 오리들은 나라의 법도상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깊은 밤 박문수는 숙소에서 홀로 촛불을 밝힙니다. 그의 앞에는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공명첩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본래 공명첩은 국가의 비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이 정식으로 발행하여 부유한 자들에게 팔던 명예관직 증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문수의 손에 든 것은 조정의 인장도 국왕의 허락도 없는 빈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상투를 질끈 동여매고 붓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만들어 뿌리는 것은 대역죄다. 문서 위조는 곧 왕권을 능멸하는 일이다. 책상 한편에는 둥근 원형 안에 말 3마리가 정교하게 새겨진 손바닥만한 마패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부여한 권력의 상징인 마패. 그는 잠시 마패를 바라보다가 결연히 붓을 내리찍었습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어사로서의 직분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천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관아 앞마당에 방을 붙이고 고을의 부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손바닥만 한 3마리 말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은 주상전하의 뜻이다. 여기 전하께서 직접 내리신 공명첩이 있다. 누구든 쌀 100가마니를 내놓는 자에게는 이 첩지를 주어 가문의 영광을 세워주겠노라. 신분 상승에 목말랐던 부자들은 앞다투어 쌀을 가져왔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이 내놓은 곡식을 즉시 풀어 대형 가마솥에 죽을 끓였습니다. 댕기머리 아이들이 그릇을 들고 줄을 섰고 상투를 튼 장정들이 다시 힘을 내어 밭으로 향했습니다. 박문수는 가짜 문서를 팔아 진짜 생명을 사들인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은 어사가 왕의 권위를 참칭하여 문서를 위조했다며 박문수를 당장 처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박문수는 압송되어 영조 임금 앞에 섰습니다. 죄인을 상징하는 하얀 소복을 입고 갓도 쓰지 못한 채 상투만 드러낸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대신들의 날선 공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영조가 엄중히 물었습니다. 박문수, 내가 진정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어찌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공명첩을 위조하여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단 말이냐? 박문수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전하, 법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이지 백성을 가두어 죽이는 감옥이 아닙니다. 저를 죽여 법의 엄중함을 세우시겠다면 달게 죽겠사오나 제가 살린 수만 명의 백성은 전하의 자식들이옵니다. 자식을 살린 죄라면 저는 100번이고 다시 저지를 것이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영조는 박문수가 위조한 공명첩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잡하게 흉내낸 인장 뒤로 굶주림에서 벗어난 백성들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영조는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위조라니? 이것은 위조가 아니다. 짐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은 어사가 내린 진짜 명령이다. 영조는 박문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의 죄를 사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치하했습니다. 절차보다 본질을, 명분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 신하의 진심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통치적 합의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박문수가 거닐던 그 마을 입구에는 백성들이 세운 공덕비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석 한 구석에는 그가 들었던 3마리 말이 새겨진 둥근 마패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규정대로 처리하여 백성을 굶게 내버려두는 것이 정의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걸고 법의 경계를 넘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박문수의 공명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폭력에 불과하며 진정한 권위는 완장이나 문서가 아닌 사람을 향한 눈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땡기머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상투 튼 아버지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지켜주었던 박문수. 그의 대담하고 따뜻했던 가짜 이름은 역설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진짜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